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의 그 형성된 그 근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 그러면 이제 갑자을주 병인종류 무진기사로 시작을 하죠. 천간과 지지가 서로 이제 한 글자씩 위아래 맞붙어서 그렇게 해서 육식갑자를 이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치를 밝혀 놓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필자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쓰는 것은 삼재 그러면 세 가지의 재앙을 뜻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천지 만물의 근본이 무엇이냐? 천지 만물의 근본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굳어지고 굳어진 땅에서 사람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 만법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재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말하는 그 삼재와 내가 말하는 것의 삼재는 다른 거죠. 표현할 수 없으니 그렇게 서로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재란 세 가지의 요소, 그 세 가지의 요소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늘이요, 땅이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 만법이 말하자면 이제 그 삼재에 의해서, 말하자면 세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의 그 생성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화수목금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쓰고 있는데, 일월, 즉 음양에 준하는 태양의 양기와 달의 음기를 제하고 나머지 화수목금토가 천재 생성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지재, 땅을 형성하는 것의 순서는 무엇이냐? 땅은 토, 금, 목, 수, 화가 생성 순서가 되고, 그 숫자가 지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천재, 지재를 떠나 인재, 사람이 생성되는, 즉 사람이 한 생명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오행의 순서를 갖추느냐? 그것은 수, 화, 금, 목, 토입니다. 근데 천재와 지재의 생성은 서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천재의 우리가 이제 천수 1, 화, 이제 오행의 숫자는 2입니다만은, 이제 천재의 제일 먼저에 오는 화, 수, 목, 금, 토죠. 화의 그 폭발, 천지의 폭발과 부딪힘에 의해서 화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화 다음에 수죠. 수는 어떻게 돼요? 극에 달한 화의 불길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치솟아 올라가도 때가 되면 다시 꺾입니다. 예. 사람들도 화가 확 나죠. 근데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꺾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기가 꺾여서 오행의 수로 변합니다. 그 수는
에, 물을 만들어내죠. 물을 만들어내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자연의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돼서 그 다음에는 목의 오행을 도와주죠. 수생목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 물의 도움을 받아서 수생목의 원칙에서 목이라고 오행이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목으로서 자기 할 일을 또 하죠. 그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 단단해진다는 말은 나무가 크면 큰 아름을 이루고 있듯이 그렇게 천지만물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목은 단단해지는 성질을 만들어서 금의 오행을 지니게 됩니다. 금의 오행에 지니게 되면 이것이 천재의 숫자의 네 번째 숫자죠. 네 번째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은 단단한 우리가 이제 쇠나 금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바위, 큰 단단한 바위도 어떻게 돼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산화되죠. 그래서 부스러지죠. 그럼 바위가 부스러진다, 돌멩이가 부스러진다, 뭐가 되겠어요? 뭐 이제 모래로 변하겠지만, 그 모래들은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이 천지를 덮는 흙이 되겠죠. 토. 그래서 천지의 형성은 우리가 화, 수, 목, 금, 토의 순서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제는 하늘과 땅의 반대의 순서에 의해서 토, 금, 목, 수, 화가 됩니다. 이것은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이제 오행의 그 상생, 상거의 그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은, 천재의 역순이 지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의 한 생명이 자리를 잡고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의 오행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인재의 생성 순서는 수, 화, 금, 목, 토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생명이 물에 의해서 어머니의 정자와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그것이 화기가 있어. 서로의 어떤 좀 상응하는 물을, 즉 뭔가의 화합의 정신, 뭔가의 온계에서 물이 화화해서 하나의 생명이 착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점점 식으면서 단단한 금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내장의 기능들이 다 형성이 되고, 마지막에 피부가 이제 덮어지면서 사람이 한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생하는 시기와 성하는 시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인체에 착상돼서 5개월까지는 자기의 오행을 품고 수와 금목토의 오행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또 다시 5개월이 지나면 수화 금목토의 시기로 와서 점점 사람의 내장의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골격을 맞추면서 하나의 이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지재, 인재, 천재의 오행들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생성돼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삼재,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천지인의 삼재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천방지축이란 말을 씁니다. 천방지축.
이 천방지축이란 말은 어린 아이들이 참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노는 것을 참 천방지축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필자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그렇게도 쓰이고는 있으나 실상에 품고 있는 뜻을 봤더니 삼재를 말하는 글이에요, 이게. 삼재.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을 대입을 해보면 천방지축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이제 삼재를 대입을 한다면, 삼재를 대입한다면, 천방지축 하면 요 지가 앞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지방인축이 되겠죠? 그럼 인을 또 앞으로 끌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방천축. 네, 이런 말이 해서 우리가 요 삼재를 나타낼 수 있는 글인데, 이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천방지축이라는 말은 하늘이 모방자니까 방정한 것은 이란 뜻이죠.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삼재를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천방지축 다음에 지방인축, 지재의 중심으로 축을 뒀을 때 지방,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들이 가꾸고 살피고 보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땅이 방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도 없다면은 하늘이 중심이 어디 되었건 땅의 중심이 어디에 되었건 아니면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 됐건 알 필요도 없고 전혀 없는 무가 되지. 무. 예. 무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방정하다는 것과 같이 지방인축,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이 가꾸고 보살피는 것을 전제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땅이 방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인축에서 인재의 수를 꺼내면 뭐가 되겠어요? 인방천축이 되겠죠. 사람이 방정한 것은, 즉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가 되겠어요? 하늘을 닮고 하늘을 품고 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방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듣는 말이 있죠. 말하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건 누구나 참 어찌 보면 쉬운 말인데, 이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성인들의 갈고 닦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즉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쉬운 말인 것 같으나 이거 참 어려운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하늘이다. 하늘이다. 우리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 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하늘의 뜻을 품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천지 만물의 모든 하늘과 땅과 사람은 다 품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사람이 하늘만 품고 사는 건 아니죠. 땅도 품고 살고 사람도 품고 살고. 이것은 뭐예요? 저 넓고 넓은 끝이 없을 정도로 한 거 아니에요? 현자 거물거물 하죠. 말하자면 천자문 첫장에 천지현황이 있는데 그 하늘은 끝이 없어. 거물거물하다. 그 거물거물한 것들까지 다 사람이 품고 살라고 하는 그런 큰 뜻, 그걸 누가 지니겠어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현현한 거.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살겠어요? 아니죠. 땅에 그 또 넓은 그것도 또 품고 사는 거죠. 예. 또 가꾸고 또 일구고, 예.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또 살아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늘을 품고 땅을 품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천방지축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 철없는 아이들이 세상을 참 살아가면서 참 함부로 뛰거나 좀 사람이 도리가 아닌 것처럼 막 날뛰고 뭐 그런 행태를 말하는 말로 쓰고 있지만 아니더라고요. 천방지축이란 말은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방정하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늘이 존재하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땅이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큰 뜻을 품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지닌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철없는 아이들이 이제 참 그 날뛰는 그런 형상들을 갖다가 이제 천방지축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엄청난 말들이 숨어 있는 것을 내가 오늘 삼재, 즉 천지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그 얘기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북아의 그 3국의 전쟁,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 근데 임진왜란이 말하자면 이제 그 발발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 놈들은 참 우리나라가 얻어 터질 때마다 다 자기들 일성만 챙기고 그 땅의 경계 말하는 땅 따먹기에서 항상 땅을 늘리죠. 임진왜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조까지만 해도 저 북쪽의 땅들이 우리 반도 한반도 그 압록강 두망 너머의 땅들이 우리 국토 반도의 거의 3배 가까이 땅이 있었답니다. 고려 때만 해도.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청나라하고 그 말하자면 그 경계가 이제 말하자면 백두산으로 말하자면 한반도로 몰아넣는 어떤 과정이 됐죠. 실제 그렇고요. 조선의 모든 역사는 반도 역사죠, 반도 역사. 그러나 조선을 벗어난 고려, 그 앞에 신라, 백제, 고구려, 이 강역은 싹 뺏긴 거예요. 싹 뺏긴 거예요. 반도를 제외하고. 근데 일본 놈들이 말하자면 이제 반쪽난 이 참 반동에다 꼴랑 밀어놓고 이제 말하자면 이거 참 하여간 그게 이제 이 임진왜란을 치는 동안에도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의 그 정치인들에게 간계를 써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순신을 잡아들여서 삭탈 관직시키고 백의정문 시키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제 제거가 되니까 말하자면 외놈들이 살판 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순신 대신에 들어선 인물이 누구냐 봤더니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분이 이제 조선 수군을 이끌고 가서 참 한국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그 배나 전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 칠량해전에서 몽땅 다 그냥 사거리 다 그냥 작살내버리죠. 원균이가 한 방에 그냥. 그렇게 하고는 조선 수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주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냥. 제가 뭐 원균이를 탓하고 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도 자신 스스로가 뭔가 좀 잘 쌓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그 군의 그 통수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여간 어쨌거나 조선 수군은 원균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그 전력이 그 신량해전에 참석을 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배, 그것이 이제 12척이 이제 어디다 이제 이 협소한 데다 같은 처박을 놨던 배들 이제 이 12척이 겨우 이제 살아남게 되고, 다시 이순신을 불러서 야, 너 저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일본 놈들 또, 응? 하고 또 맞서지요. 그게 유명한 그 명량해전 아니에요? 명량해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배나 이 거북선 이런 것들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원근이가 다 아주 수군이라고 하는 자체를 갖다 싹 몰살시켰는데, 그나마라도 이제 이 꼴랑 배 12척과 우리 수군들 또 이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여기저기서 이제 긁어 모아서 참 120명이라고 하는 수군으로 그 일본 해군 전함 133척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분의 1도 안 돼, 전력이. 10분의 1도 안 돼. 그런 전력을 가지고 명량해전의 신화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순신, 그러면 일본 놈들은 그냥 자다가도 깹니다. 이순하다 신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자다가도 깨요. 왜? 그냥 만나면 죽으니까. 만나면 배가 격심 나가니까.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참 우리의 그 국난을 참 있을 때 그 나라를 건지신 분 아니에요. 묘한 일이지만 그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당파싸움이 있어요. 나라가 참 일본 놈들한테 먹히느냐 마느냐 이 어떤 관계에서도요, 자기들 입속만 차리고, 예,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생각했던 신하들이 몇 없었어요. 전부 다 당파. 응? 당파 싸움에서 이제 자기들 그 일본 놈들한테 또 몇 푼 받아먹고, 또 아니면 또 우리나라 바닷길 어떻게 좀 일본 놈들에서 터달라 그러면 또 몇 푼 얻어먹고, 이런 놈들이 아주 부지기수였어요. 아이고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안정스럽고 평화스럽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없는 자는요, 이렇게 나라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이 억울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시는 그 많은 분들이 이름조차도 내세울 수 없어요. 수백만 명의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일제히 그 임진왜란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누구 하나 뭐 얘기해요? 그런 전쟁이 있었다? 한 줄로 끝나는 거죠. 언제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하자면 참 북한의 그 핵 도발에 맞서는 그 자세나, 또 중국을 대하는 자세나 일본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요, 임진왜란 당시의 어떤 역사와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당파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살 길을 찾아보자라고 뜻있게 나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상대방한테 돈 몇 푼 쥐어주고, 야, 우리 나 대통령 하는 동안은 너 좀 들어오지 말고 좀 우리 좀 평화 지키자. 우리나라 돈을 갖다 수만 건을 갖다 주고 그 돈으로 사서 몇 년 꼴랑 지탱하고, 아니면 또 수 틀리면 뭐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요거도 먹으면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랄 떠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꼬봉놈들이 지금도 뭐 정치를 하겠다고, 전부 다 싹 몰아다가 태평양 바다에다 다 갖다 집어 던져야 될 놈들.
아니, 거기까지 할 것도 없어. 우리, 정화조 똥물에 갖다 다 집어넣어야 될 놈들. 평화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죽어가면서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많은 역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키질 못해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개념이 없어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탈퇴해서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중국놈들이 떼어가서 뜯어먹고 일본놈들이 가서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나서 그나마 조금 꼴랑 몇 줄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발굴해서 찾아내도 그나마도 얘기 못해요. 옛 우리 고조선이 이러이러한 나라였다. 아니면 우리 옛 배달국의 임금들이 이러했다. 이 시대는 이랬다. 아이, 그런 것들을 왜 얘기를 못해요? 입으로만 하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고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 앉아있는 형상입니다. 아니, 사람이 대로를 활보하고 떳떳하게 살아야지 지가 지 무덤 파고 앉아서 들어 앉아서 너 여기만 오면 안 돼. 넌 여기만 오면 안 돼. 여기까지 이러면 되겠어요? 용기도 없고 벨도 없는 놈들이죠. 하여간 역사의 인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북아 세 번의 전쟁, 말하자면 이제 백강의 전투의 전쟁과 임진왜란의 전쟁,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남았죠. 아, 그때는 참, 예. 그리 뭐 불과 우리 뭐 지금 한 100여 년 전, 100한 20, 30년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 요 다음 시간에는 그 청일전쟁과 우리나라의 그 아주 병신 머저리 같은 그 참, 정치인들, 말하자면 그 양반네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끄러워도 알아야 되니까. 예, 이것도 알아야겠죠. 왜? 우리 역사니까. 나는 누구를 뭐 이뻐해서 뭐 이 얘기하고 뭐, 안 이쁘니까 더 뭐 다른 얘기 그걸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